여러분 안녕하세요. 3교시에서는 그 기사 기출 문제, 2017년도에 이제 했던 문제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실제 출제됐었던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주고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낸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자바하고 C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파이썬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랭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기사를 이제 따기 위해서는 실기 문제에서도 나오고 필기 문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이제 이제 지면 관계상 기사에서는 이제 코드가 긴 거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거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좀 공부하면 근데 전혀 학습을 안 하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필기 과목에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더 깊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긴 할 텐데 이때 배웠었던 어떤 문법적인 게 다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틈틈이 좀 기사 문제를 좀 검색을 해서 좀 학습을 그때그때 좀 하고 요게 이제 뭐 답을 외운다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논리적인 추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디버깅이라 그랬죠. 이제 디버깅하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좀 배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틈틈이 좀 길러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바 코드죠, 자바 코드. 그래서 하나씩 좀 들여다 좀 보면 A 값은 0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표로 만들면 더 이제 예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A는 0이고 썸은 0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출력하는 건 썸이죠. 썸 값이 뭐냐라고 여기다 이제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썸은 0이고 A while문이죠. 반복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인 썸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게 참인 경우만 요게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참인 경우. 그러니까 A가 0이니까 0이 10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A는 1이 되고 이걸 1 증가시키고 만약 A를 2로 나눴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 했죠. 나머지 구하는 연산, 퍼센트. 그죠? 비율 구하는 게 아니라 즉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이거죠. 즉 짝수냐 홀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1이라는 건 홀수면이라는 얘기죠. 1은 홀수니까 컨티뉴 그래서 얘 수행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위로 가죠. 컨티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이후의 거는 수행하지 말고 다시 요 조건을 물어봐라 이런 얘기죠. 조건을 체크해라. 그래서 조건을 확인해서 고게 곱값이 참인 경우에만 다시 수행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인 경우는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2가 되잖아요. 자, 2가 되는 경우는 2가 되는 경우는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짝수이기 때문에 이걸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썸값을 더해줘요. 그렇죠? 다음에 넘어가서 2가 10보다 여전히 작기 때문에 3이 되죠. 3은 1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고 4가 되면 다시 더해줘. 즉 1, 2, 3, 4, 5, 6 쭉 해서 이렇게 짝수를 더해 나가는 거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일 때 보면 8일 때 이제 10보다 작으니까 9가 되죠. 9인 경우 1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9가 10보다 작으니까 얘가 결국 10이 돼서 10은 1이 컨티뉴가 아니고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홀수인 경우만 넘어가니까 짝수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10이
10보다 작다라는 게 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를 수행하게 되면 a는 10이 되고 성값은 0, 2, 4, 6, 8에서 요 10까지 더해주면 3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거는 뭐 작은 경우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뭐 10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럴 때 이제 좀 수학적인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작으니까 2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요거는 여러분들 공식으로 알고 있는 2분의 n은 n 더하기 1 그렇죠? 2분의 n 5, n 더하기 1은 6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를 하게 되면 5, 6은 30.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이거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1000까지 더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더하기 1.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1부터 n까지의 1부터,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알아셔야 되는데, 1부터 일반적인 n은 이제 그 1보다 큰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는 거 1, 2, 3, 4, 5, 6, 7, 8, 그죠? 그래서 n 곱하기 n 더하기 1 나누기 2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주 기초적인 수열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인문계라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1부터 일반적인 자연수 n 이게 이제 100이면 2분의 100, 101 곱하기 101이 되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5잖아요. 요거 2를 곱해서 요거 저기 자연수만 이렇게 끄집어내면 요 짝수에서 그래서 이제 1분의 n 이거 n이 5니까 그럼 n 더하기는 6이니까 이렇게 2는 이제 여기다 두고, 그죠? 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요게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게 되면 5, 6은 30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요 정도는 뭐 이렇게 요거 6, 12, 8이니까 20 더하기 10, 30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게 만약에 1000이고 만이고 할 때 요 값을 어떻게 다 더해요. 그런 경우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요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수학적인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요? 뭐 정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좀 볼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운데 이거보다 아까 거보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는데 요게 2018년에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좀 많이 쓰는 거예요.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인데요. 요게 보면 피보나치라고 해서 사실은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 이제 언제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수학을 좀 연구한 사람이고 뭐 이런 책도 좀 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보였을 건데 1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에 거를 그대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거 똑같이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요. 그렇죠? 1 더하기는 2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요. 그렇죠? 2 더하기 1 더하기는 3이죠. 그 다음에 요거 2 더하기 3은 5. 5 더하기 3은 8. 8 더하기 5는 13. 5 더하기 5는 6. 이런 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이 사람 이름을 이제 딱. 요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는데, 이따가 활용 예를 좀 이제,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볼 텐데, 황금 비율 구할 때, 황금 비율을 구할 때, 이게 이제 토목이나 건축에서, 앞에 거 두 개 쌓고 할 때, 필요한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쓰이는 거고, 이따가 보면 여러분들이 100명이 모였을 때 치킨 몇 마리를 시켜야 되나,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100명일 때 100마리 시키면 분명히 남죠. 버리죠. 그래서 과연 몇 마리냐, 90마리냐, 80마리냐. 어느 게 효용의 가치,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물론 이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00명일 때 치킨 몇 마리를 시켜야 되느냐,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이제 그 예전에 여기 보면 요거 어떤 사람이 요 치킨 말이 구할 수 요거 이제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따가 좀 설명하고 요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피보나치라는 개념을 몰라도 이 프로그램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요 자체가 피보나치인데 한번 볼게요. 이제 정수 ABC 썸이죠. 이거 이제 디버깅 테이블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A는 1, B도 1이고 썸은 A 더하기 B 앞에 거 두 개를 더했잖아요. 2가 되는 거고. 자,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행이 되고 수행된 후에 썸 값을 출력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좀 얼른 출력값이 뭔지를 얼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반복문이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초기값이 뭔지를 좀 확인하시고 출력값 썸만 이제 관심 있는 거니까 A, B, C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변수죠. 사실은. 그래서 썸값만 얼른 찾아내는 거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저 시간이 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기 문제에서는 특히. 그래서 출력값을 먼저 확인하시고 A는 1이고 B는 1이죠. I는 3부터 5까지 3, 4, 5 이렇게 I가 3일 때 그 다음에 뭐 I가 뭐 4일 때 일씩 증가하기 반복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는 5일 때까지 수행을 했을 때 뭘 반복하려는 거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 C는 A 더하기 B 앞에 1 더하기를 2죠. 썸은 썸 더하기 C예요. 아까 2 더하기 C 2니까 4. 그 다음에 이걸 봐요. B의 값을 A로, 즉 1이 A로, 그 다음에 C의 값을 B로, C가 2죠. A는 1, B로 2로 2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4가 됐죠. 반복문이. C는 A 더하기 B니까 1 더하기 2는 3. 썸은 썸 더하기 C니까 4 더하기 3은 7. 마찬가지로 A는 B 값이 되니까 이게 2가 되고 B는 다시 C 값이 되니까 3이 되고 이렇게 되고 5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니까 5. 썸은 썸 더하기 C니까 12. 그 다음에 A, B값은 A가 되죠. C값은 다시 B값이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 썸값은 12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 썸값을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피보나치는 아닌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이 자체가 피보나치예요. 아까, 보면 피보나치 수열을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여기 앞에 거, 요 1까지는 또 동일하게 하고요. 여기서부터 더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더해 나가고, 두 개 더해 나가고, 두 개 더해 나가고.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사실 이게 수학적인 뭐 표현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데 좀 사용이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황금 비율 구할 때도 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요 치킨, 이게 맛있게 생겼네요. 물론 이제 반마리 이런 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일단 당연히 한 마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두 사람일 때부터 또 한 마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두 사람도 그냥 두 마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두 마리 먹는 이건 좀 이제 좀 양이 좀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한 마리 반, 뭐 이게 적당한데 반 마리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가 그래도 두 사람이 먹기에 효용 가치가 좀 높아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5명일 때는 3마리, 8명일 때는 5마리가 효용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바로 요건데요. 여기다 제가 적어놨죠. 요게 이제 그 용도로 제가 좀 이제 설명하려고 갖다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일 때 한 마리, 두 사람일 때도 한 마리라고 가정하는 거, 요까지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피보나치고, 요것도 피보나치예요. 왜냐하면, 1 더하기 2는 3이죠. 2 더하기 3은 5죠. 5 더하기 3은 이게 8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8.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13이 되겠죠. 13. 그죠? 5 더하기 8, 13.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피보나치. 1 더하기는 2, 3, 5, 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은 한 마리, 두 사람도 한 마리, 세 사람은 두 마리, 다섯 사람은 세 마리가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세 마리라고 하는 게 아까 여기 있죠? 요 내용입니다. 다섯 사람이 세 마리. 8사람이 5마리라고 하죠? 8사람이 5마리예요.
그쵸? 요게 이제 우리가 치킨의 마리수를 구하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럼 6명은 어떻게 되느냐? 7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 바로 좀 어려운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따로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체켄도르프라는 사람이 또 요걸 가지고 또 만들어냈어요. 체켄도르프. 그쵸? 그래서 4명인 경우는 뭐 1명, 3명이 4명이고, 그 다음에 2명, 2명도 4명이잖아요. 그런 경우, 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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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에 대해서 그 만들 수 있는 값하고 1명, 3명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값에 대해서 그 최적의 값을 찾는 또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1명이 1마리, 그 다음에 3명이 2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명일 때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명인 경우는 1명이 1마리, 그 다음에 5명이 3마리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명, 4명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명, 3명인 경우가 있죠. 그거를 해서 또 최적의 값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체켄도르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사람 수에 대한 어떤 치킨 마리수가 황금 비율에 좀 접근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체켄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중간중간의 값을,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이론을 제안을 했고, 피보나치 수열에서 다 요런 이제 황금적인 값, 그죠? 물론 이거는 어떤 가정이 있죠, 가정이. 반마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효용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뭐 평균 체중을 가진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많이 먹는 사람하고 적게 먹는 사람의 차이를 두고 복잡한 어떠한 그 조건을 가지고 그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었려고 하는 요거에 보면 그 한 명일 때 한 마리, 2명일 때 한 마리, 3명일 때 2마리, 그렇죠? 5명일 때 3마리, 8명일 때 5마리.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피보나치 수열인데 체켄도르프라는 얘기를 제가 좀 고민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봤더니 이게 뭐냐면 4명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4명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죠. 보면 4명이라고 하는 게 1명 플러스 3명인 경우도 있고 2명 플러스 2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까 누구라 그랬죠? 이게 그 체켄도르프 이제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체켄도르프가 아니라 도르프인데 체켄도르프. 제켄이 아니라 체켄도르프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자 이거 보면 그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을 조합하는 게 그 사람이니까 자연수잖아요. 4명을 만들기 위해서 1명 플러스 3명, 그 다음에 2명 플러스 2명, 3명 플러스 1명은 이거랑 똑같은 경우니까 이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1명 플러스 3명이 뭐냐 하면 이거 1명일 때 한 마리죠. 한 마리. 한 마리. 그 다음에 3명일 때 보면 2마리죠. 2마리. 요구에서 보면 3명일 때 2마리잖아요. 그래서 3마리. 3마리를 시키는 게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여기서 보면 요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숫자가 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4명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뭐 6명인 경우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6명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6명인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그 6명인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1명 플러스 5명이 있고 2명 플러스 4명 있죠? 그 다음에 3명 플러스 3명 그렇죠? 1 더하기 5도 6이고 2 더하기 4도 6이고 3 더하기 3은 6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 더하기 1명일 때 1마리 그 다음에 5명일 때는 3마리 그렇죠? 그래서 4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4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4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든 4 말고 그 원래 정의된 요 피보나치에서 그래서 6명인 경우는 4마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6명인 경우는 4마리. 그렇죠? 여기서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 그 이제 체켄도르프가 그걸 찾아냈는데 요 안에 있는 어떠한 없는 숫자들은 요 앞에서 정의된 그 피보나치 수열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요거는 이제 서로 같은 거죠. 요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피보나치에 2는 있지만 4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요 3도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켄도로프라는 사람이 요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의 서로 다른 숫자들의 합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의 마리수를 합하면 그 해당되는 치킨의 마리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이 사람이 그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그게 이제 복잡한데 체켄도르프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 피보나치 수열은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거고요. 앞에서 두 개씩 더 나가는 거. 요걸 가지고 치킨 마리수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 없는 거는 분명 앞에 있는 숫자들의 서로 다른 숫자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체켄도르프. 요건 피보나치.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마리수를 더해주게 되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요게 이제 아마도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황금 비율이에요. 이제 요런 것들이 피보나치로 다 표현된다는 겁니다. 요게 요 황금 비율.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프로그램도 어디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요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피보나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6명을 프로그램이 누가 짰어요. 그래서 6명인 경우는 4마리. 그렇죠? 만약에 60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371마리 시키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요 이후에 있는 값들은, 야구장에 5만 명이 들어간다. 5만 명을 치킨을 누가 쏜다 그러면 3만 마리.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그렇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구현한 거죠. 그래서 이건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또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수열에 대해서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연수, 그다음 제곱, 그다음에 등차, 등비.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만 좀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뭐의 n승, 뭐의 제곱승, 그렇죠? 어떤 규칙성을 찾는 거, 그렇죠? 규칙성 중에서 교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틈틈이 좀 나머지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이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 저희들이 설명 1분에 낸다기 요거 구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순서도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곱의 합 구하는 거라든지 교형의 합 구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규칙성을 갖는 거, 분수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컨비네이션 구하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항을 도출하라는 거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좀 주어지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학습하시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